한국이 200조 원짜리 희소금속 개발권을 따냈다고요. 중국을 제치고 몽골과 한국이 201조 원 규모의 희소금속 자원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이 자원 대국으로 가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30년 동안 몽골 자원을 헐갑에 독점해온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30년차 기술관 아르탄 볼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과연 한국이 몽골에서 무엇을 보여줬길래 200조 원의 판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중국은 왜 경로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아르탄 볼드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우리나라 광물자원부에서 일해온 기술관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먼저 제 나라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몽골은 참 아이러니한 나라입니다.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 있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리튬, 히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이런 희소금속들이 우리 땅 곳곳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그걸 캐낼 기술이 없다는 거였어요. 광산 장비도, 정제 기술도, 재련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외국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들어온 게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투자도 해주고 장비도 들여오고 일자리도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우리 광물을 헐갑에 사갔습니다. 국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더 큰 문제는 기술 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제가 중국 측 책임자에게 물어봤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기술은 우리 회사 자산입니다. 공개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중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거요. 서방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똑같았어요. 자원만 가져가고 기술은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외국 기업 담당자들 얼굴만 보면 속으로 생각했죠. 또 우리 자원 탐내러 왔구나. 신뢰 같은 건 진작에 사라졌어요. 그러던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희소금속 협력 제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몽골에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또 똑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우리 자원이 탐나서 오는 거겠지. 하지만 장관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신 이상 회의에는 참석해야 했습니다. 첫 회의는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7명이 왔더군요.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나타났는데 표정들이 진지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 측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달랐습니다. 보통 외국 기업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늘어놓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은 달랐어요. 몽골의 희소금속 자원은 단순히 캐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몽골이 스스로 이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자원부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까지 제게 이런 말을 한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다들 자기들 이익부터 챙기기 바빴는데 한국 사람들은 몽골의 자립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탐사기술, 분석기술, 정제기술을 몽골에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기술자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면서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몽골 정부 관계자들도 다들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쳐다봤어요. 기술 이전. 그것도 전부. 이건 정말 처음 듣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의심부터 했습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가면 조건을 붙이겠지. 하지만 한국 측 대표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 단계로 3개월간 정밀 지질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직접 몽골 현장에 내려가서 토양 샘플링, 지층 분석, 광물 함량 측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 몽골 기술 자분들도 모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몽골 정부와 공유됩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의아할 정도였죠. 보통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얼버무리고 나중에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게 보통인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동료들도 반신반의했죠. 아르탄 진짜 기술을 다 준다는 게 말이 돼. 나는 못 믿겠어. 우리는 다들 외국 기업들에게 너무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일단 진행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2달 뒤 한국 연구진이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12명이었어요. 지질학자, 광물학자, 화학분석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국 연구진 리더인 김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몽골은 처음이십니까? 네, 처음입니다. 오기 전에 몽골 지질 자료를 많이 공부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김 박사님의 말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연구진은 새벽 5시에 숙소를 나섰습니다. 몽골 남부 고비 사막 인근 광산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저도 동행했죠.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가겠지?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연구진은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바로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질 탐사 장비, 토양 샘플링 기기, 휴대용 분석기까지. 보통 외국 기업들은 첫날은 그냥 둘러보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아르탄 씨 먼저 이 지역 지층 구조부터 함께 보시죠. 김 박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이 지역의 3차원 지질 모델이 떠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봐온 자료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구한 겁니까? 저희가 위성 데이터랑 기존 자료를 종합해서 만들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3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3주 동안 준비했다고요?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계약부터 따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순서가 반대였어요.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 박사님은 직접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면서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이쪽 샘플 리튬 함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옵니다. 좋아. 그럼 이 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더 조사해보자. 그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안 먹고 샌드위치 몇 개로 때우면서 계속 작업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심이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몽골 현지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이 장비 사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작동법, 샘플 채취 방법, 데이터 기록 방식까지. 몽골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해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작업하고 몽골 직원들은 그냥 집만 나르게 했었어요. 김 박사님, 정말 이 기술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요. 몽골이 스스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김 박사님의 차에 동승했는데 그가 몽골어 공부 앱을 켜놓고 있더군요. 몽골어를 배우십니까? 네,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현지 분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어서요. 3개월 프로젝트를 위해 몽골어까지 배운다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외국인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2주일째 되던 날, 장비 하나가 고장났습니다. 정밀 분석 장비였는데 중요한 부품이 망가진 거예요. 보통이라면 본국에서 부품을 공수해야 하니까 작업이 며칠 중단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 연구원 한 명이 밤새 그 장비를 뜯어서 고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비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더군요. 어떻게 고친 겁니까? 부품 하나를 임시로 개조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진 쓸 수 있을 겁니다. 밤을 새워서 장비를 고쳤다고? 그것도 남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몽골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진짜 다르다. 우리한테 기술 다 가르쳐준대. 나도 봤어. 밤늦게까지 우리랑 같이 작업하더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 밥 먹을 때 봤어. 우리랑 똑같이 먹어.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업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끼리만 고급 식당 가고 숙소도 따로 쓰고 몽골 직원들이랑 섞이지 않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한국협력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특이했어요. 단순히 사무실이 아니라 교육시설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몽골 젊은 기술자들을 여기서 교육시킬 겁니다. 지질 조사, 광물 분석, 자원 관리까지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한국 측 책임자가 발표했을 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육까지 시켜준다고요. 그것도 무료로. 비용은 한국 정부와 연구원에서 부담합니다. 몽골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게 이 협력의 핵심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외국 기업들한테 당하기만 했던 몽골이 드디어 진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몽골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에 대한 호감이 대단했습니다. K-팝, K-드라마가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으면 한국 노래가 들렸고 카페에서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처럼 되고 싶어. 깨끗하고 발전된 나라. 한국 회사에 취직하면 좋겠다. 이런 문화적 동경이 경제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원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몽골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김 박사님과 단둘이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어요. 박사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기술도 다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냥 자원만 사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르탄 씨, 우리는 단기적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몽골이 부자가 되고 강한 나라가 돼야 한국도 좋은 파트너를 얻는 거니까요. 착취하는 관계는 오래 못 가요. 함께 성장하는 관계여야 오래 갑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였어요. 중국처럼 당장의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달째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째 한국 연구진이 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몽골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대규모 회의였어요. 저도 당연히 참석했죠. 회의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김 박사님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3개월간의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리튬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리튬 매장량. 추정가치 118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118조 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3배는 많은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히토류입니다. 추정가치 13조 원. 텅스텐, 몰리브덴, 형석 등 기타 광물을 포함하면 김 박사님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총 201조 원 규모입니다. 201조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몽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장관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실합니까? 201조 원이라는 게, 네, 저희가 15곳의 시추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3차원 지질 모델링으로 검증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5% 이내입니다.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몽골 관계자들이 서로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어요. 저도 옆에 있던 동료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중국이었어요.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 규모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정도 자원이면 중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때 김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몽골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저희 한국은 몽골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몽골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강요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몽골 외교부를 압박하더군요. 한국과의 협력은 몽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계속 협력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몽골 국회의원 몇 명이 갑자기 한국 협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 신뢰할 수 없다. 한국과의 협력 몽골에 독이 될 수도. 중국 자본이 들어간 언론사들이었습니다. 더 노골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한국협력센터 건물의 전기가 끊겼어요. 이유는 정기점검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의도적이었죠. 한국연구진의 비자 연장도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물청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고위직 몇 명이 갑자기 중국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을 화나게 하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회의 때마다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중국 측에서 더 직접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면 중국이 즉시 5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품에 대한 관세도 면제해주겠습니다. 엄청난 조건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찰이었죠. 정부 내에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주고 고민했어요. 그때 제 책상 위에 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 달 전 한국연구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몽골 기술자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주던 날 찍은 거였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줬습니다. 지식을 줬습니다. 미래를 줬습니다. 중국은 30년 동안 우리를 착취했지만 한국은 석 달 만에 우리에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몽골 기술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연구진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20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중국한테 뭘 배웠습니까? 제 질문에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석 달 동안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이번엔 다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장비 사용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 혼자서도 지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샘플 분석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두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당장의 돈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까? 제 질문에 한 명이 크게 말했습니다. 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의 빌부터 사는 나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부를 설득합시다.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연명으로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몽골 기술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담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를 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서를 언론에도 공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 편을 들어줬습니다.
맞아, 한국이랑 해야 해. 중국은 30년 동안 우리를 착취만 했잖아. 나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 SNS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해시태그를 달아가며 한국 협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어요. 거리에서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 광장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한국과 협력하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한다.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극기가 몽골 광장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발이었죠. 그들은 돈으로 압박으로 몽골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몽골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정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쏠렸거든요. 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총리 주재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 청사 최상층 회의실이었어요. 몽골의 운명을 결정할 회의였죠. 저도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협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에는 중국과 계속 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중국 대사관 특사까지 와 있었습니다. 총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1조 원 규모의 희소금속 개발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중국 특사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총리님, 몽골과 중국은 오랜 이웃입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함께해왔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중국은 즉시 5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없애겠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당장 사인만 하면 50억 달러가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죠. 뿐만 아니라 만약 한국과 협력을 선택하신다면? 그가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몽골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중국과 손절하면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얘기였죠. 친중파 의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70%를 차지합니다. 한국과 협력해서 중국을 잃으면 우리 경제가 무너집니다. 분위기가 중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대로 가면 또다시 중국에 굴복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소음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부청사 앞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한국 국기를 흔들며 외치고 있었어요. 한국과 협력하라. 우리의 미래를 팔지 마라. 몽골은 한국을 선택한다.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도 많았어요. 누군가가 태극기를 크게 펼쳐들고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몽골 국기도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중국 특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몽골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건 조직된 시위입니다. 배우가 있을 겁니다.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총리님 SNS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줬다. 중국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그랬다. 나는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 중국은 우리를 착취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 한다. 해시태그 한국과 함께가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장관님이 일어섰습니다. 특사님, 이건 조직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쳤습니다. 아르탄 기술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걸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은 분명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외국 기업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중국, 호주, 캐나다. 모두 똑같았습니다. 우리 자원만 가져가고 기술은 절대 주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 연구진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파트너를 만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샘플 분석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데이터 해석하는 법도 전수해줬어요. 밤을 새워가며 고장난 장비를 고쳤고 몽골어까지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중국 특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중국은 30년 동안 우리한테 뭘 가르쳐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헐갑의 자원만 가져갔을 뿐입니다. 중국 특사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중국은 몽골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투자라고.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 투자로 몽골 기술자들이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번 돈은 모두 중국으로 갔습니다. 몽골에 남은 건 구멍 뚫린 땅뿐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기술자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줍니다. 중국은 자기들 이익만 챙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중국 편을 들던 사람들도 침묵했어요.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특사님, 들으셨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국 특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가려 했어요. 두고 보십시오.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협박을 던지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이 여전히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몽골은 한국과 함께 갑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몽골이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낸 거예요. 총리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우리 후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돈보다 100년 후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길게 이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광장으로 내려가니 시민들이 환호했어요. 이겼다. 한국을 선택했대. 우리가 해냈어. 젊은이들이 서로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어요. 한국 국기와 몽골 국기가 함께 펄럭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용기를 낸 건 당신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낸 겁니다. 그날 밤 울란바토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광장에서는 즉흥 공연이 열렸고 K-팝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 한국 연구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 박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감정이 북받친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몽골을 선택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토르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게 빛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몽골은 역사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간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역사적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몽골 정부는 한국과 희소금 속자원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조 원 규모의 리튬, 히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개발을 한국과 함께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장이 플래시 세례로 환해졌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몽골은 주권국가입니다. 우리의 자원을 누구와 개발할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총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발표가 나가자마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중국의 문이 닫히고 한국의 길이 열렸다. 몽골. 중국 대신 한국 선택. 자원주도 대변력. 한국 기술력. 결국 중앙아시아 판도를 바꾸다. 200조 원 돈잔치의 주인. 결국 한국이었다. 특히 서방 언론들이 흥미로워했어요. 중국이 30년 동안 장악했던 시장을 한국이 가져갔다는 게 큰 뉴스였죠.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를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쾌거. 리튬 118조 히토류 13조. 자원부국의 꿈 현실로. 몽골 국민들이 한국 국기 들고 환호. K-팝 세대의 선택. 한국 국민들도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축하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다. 기술력으로 이긴 거다. 몽골 국민들 고맙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중국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몽골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중국이 실제 행동에 나섰어요. 몽골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갑자기 까다로워졌습니다. 석탄 구리 수출이 중국 국경에서 멈춰섰어요. 서류 검토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수입 중단이었죠. 몽골 경제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손해가 눈에 보이니까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역시 중국을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친중파 의원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봐라, 내가 뭘 했어. 중국 보복이 시작됐잖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부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총리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몽골 제품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럽연합과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움직인 겁니다. 중국이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만에 한국 기업들이 몽골 제품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리 5만 톤 구매 계약, 석탄 10만 톤 장기 공급 계약. 한국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중국이 남긴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다음 조치였습니다. 몽골 청년 10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연수를 시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비용은 전액 한국 정부 부담이었습니다. 광산기술, 정제기술, 자원관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취업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배우고 일할 수 있다니? 지원자가 폭주했어요. 1000명 모집에 10,000명이 넘게 지원했습니다. 한편 울란바토르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됐습니다. 삼성, LG, SK, 포스코. 한국 대기업들이 줄줄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배터리 소재 합작 공장 건설, 히토류 정제시설 공동 운영, 광산 장비 현지 생산 공장. 투자 규모만 2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일자리도 수천 개가 생길 예정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계획은 놀라웠어요. 아르탄 씨, 우리는 여기 공장만 짓는 게 아닙니다. 기술 교육센터도 함께 만들 겁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요. 또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교육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 브랜드로 전 세계에 수출됩니다. 메이드 인 몽골이 세계적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원만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요. 몽골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계속됐지만 몽골 경제는 오히려 나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일본, 유럽으로 수출 루트가 다각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몽골 국민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어요. 우리에게는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으니까요. 알란바토르 거리 풍경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도시가 깨끗해졌어요. 한국식 편의점이 생겼고 카페도 늘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나 한국 기업 입사 시험 준비 중이야. 나는 한국 유학 가려고. 나는 한국 드라마 자막 번역 일 시작했어. 한국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몽골의 롤모델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김 박사님과 함께 광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개발된 시추 장비가 막 도착한 참이었어요. 아르탕 씨, 이 장비 사용법을 몽골 기술자들에게 전수해주세요. 석 달 안에 여러분이 직접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 박사님은 여전히 기술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한국에서 무상 제공하는 겁니다. 몽골이 자립할 때까지 우리가 돕겠습니다. 무상 제공.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박사님, 이 장비가 얼마인데 공짜로 주신다고. 네, 우리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생각합니다. 몽골이 잘 돼야 한국도 좋습니다. 단기 이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함몽 합작 광산 개발 기념식이 열렸어요. 양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몽골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삽으로 흙을 떴습니다. 그 순간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지켜봤어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201조 원의 가치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국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이 순간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야경이 보였어요. 도시 곳곳에 불이 켜지고 한국 기업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 연구진과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현장에서 함께 일했을 때, 그리고 최종 계약식 때 찍은 사진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투자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박사님이었어요. 아르탄 씨 축하합니다. 오늘이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중국에 착취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선택은 몽골이 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걸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앞으로 50년, 100년을 함께 갑시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몽골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한국이 함께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울란바토르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는 길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거리 곳곳에 보이는 한국 기업 간판들. 가장 큰 변화는 함몽 기술센터였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부에 세워진 2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부터 10층까지는 연구소와 실습실, 나머지는 교육시설과 기숙사였습니다. 매년 1000명의 몽골 청년들이 이곳에서 최신 광산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센터의 소장이 됐습니다. 30년 넘게 꿈꿔왔던 자리였죠. 외국 기업 눈치 보지 않고 우리 기술자들을 직접 키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센터 로비에서 교육생들을 만났습니다. 20살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소장님, 오늘 한국에서 오신 박사님이 직접 강의하신다면서요. 그래, 삼성전자 배터리 연구소 수석연구원님이야. 최신 리튬 배터리 기술을 가르쳐 주실 거야.
아, 진짜. 제가 제일 배우고 싶었던 분야인데.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몽골 젊은이들은 광산 일을 기피했어요. 힘들고 배울 것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광산 기술이 첨단 산업이 됐고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분야가 됐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센터 식당에 갔습니다. 한국 연구진과 몽골 직원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김 박사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2년 동안 그는 울란바토르와 서울을 수없이 오갔어요. 이제는 몽골어도 제법 유창하게 했습니다. 아르탄 소장님, 오늘 정부 발표 보셨어요? 무슨 발표예요? 한국 정부가 몽골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대요.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제 눈이 커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요? 네, 몽골의 풍력과 태양광 잠재력이 엄청나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이래요. 그린 수소 생산 단지도 만들 계획이고요. 2년 전 201조 원 광물 개발로 시작한 협력이 이제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원만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요. 몽골을 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어요. 울란바토르에 한국문화원이 생긴대요. 한 젊은 연구원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K-팝 공연도 하고 한국어 수업도 무료로 해준대요. 몽골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이미 문화적 롤모델이었습니다. K-드라마 K-팝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 교육 시스템까지 배우고 싶어 했어요. 오후에 저는 광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남부 광산 지역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황량한 사막이었던 곳이 이제는 첨단 산업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채굴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제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조종하는 건 몽골 기술자들이었죠. 한국 연구진이 약속한 대로 완벽하게 기술 이전이 이뤄진 겁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도 센터 출신이었어요. 소장님, 이번 달 리튬 생산량이 목표치를 20% 초과 달성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거야?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추출 기법을 적용했거든요. 효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몽골 기술자들은 한국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거 보세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생산 현황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우리가 생산한 리튬이 한국 배터리 공장으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메이드 인 몽골 부품이 세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자원이 헐갑에 중국으로 넘어가던 시절이 꿈만 같았어요. 이제는 정당한 가치를 받고 우리 기술로 가공해서 전 세계 시장에 당당히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젊은이들의 표정이었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당당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들의 걸음걸이에서도 느껴졌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펴더니 한국어로 화상회의를 시작하더군요. 한국 회사와 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창한 한국어 프로페셔널한 태도.
이런 게 이제 몽골 젊은이들의 표준이 됐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아르탄 소장님. 다음 달 서울에서 한몽 경제협력 포럼이 열립니다. 주요 연사로 모시고 싶은데요. 제가요. 내 2년간의 성과를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국 정상도 참석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코엑스 대형 컨벤션 홀이었어요. 수천 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과 몽골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까지. 제 발표 순서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니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은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민 여러분. 저는 몽골에서 온 아르탄 볼드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년 전, 몽골은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30년간 우리를 착취해온 중국을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몽골 역사상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올해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닙니다. 기술을 줬습니다. 지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희망을 줬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동안 1,500명의 몽골 청년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30개의 한국 기업이 몽골에 투자했습니다. 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몽골 국민들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청중석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 희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착취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아는 나라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손자가 몽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몽골이 잘 되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한 건 저희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활기찬 모습. 몽골이 닮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박사님이었어요. 아르탄 소장님. 어제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몽골은 여전히 중국의 자원창고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몽골을 만나서 행운이에요. 앞으로도 50년, 100년 함께 갑시다. 네, 박사님. 함께 갑시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거대한 도시. 발전된 인프라.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 그리고 저는 꿈꿨습니다. 언젠가 울란바토르도 저렇게 될 거라고. 몽골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제 마음을 담은 진짜 편지.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저는 몽골에서 30년 넘게 광물자원 일을 해온 아르탄 볼드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우리에게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선생님이었고 친구였고 희망이었습니다. 201조 원의 가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몽골의 미래이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고 우리가 다시 찾은 자신감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골은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걷겠습니다. 100년, 1000년을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아르탄 볼드 올림 비행기가 울란바토르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제 도시가 보였어요. 100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도시. 이제는 희망이 가득한 도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몽골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한국과 몽골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감동이 되셨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